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근육 손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매일 밤 수면 중에 당신의 근육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손실은 점점 쌓이고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약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균형을 잃기 쉬워지며 결국 독립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 지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도시나 국가, 그리고 현재 시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0세를 넘긴 이후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해마다 3%씩 근육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밤마다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된 비타민 하나로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65세 이상 성인 중 93%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비타민들은 밤 수면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얄붓까지 필수 비타민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가장 핵심적인 순서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근육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5년 후 혼자 걷는 능력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적절히 복용하지 않을 경우 하룻밤 사이 근육 손실이 무려 1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추측이 아닌 실제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기반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연구의 출처는 설명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비타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무기질,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비타민,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그네슘은 그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흡수율이 뛰어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그네슘을 근육 경련을 막는 데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특히 밤에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며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마그네슘은 근육 속 효소들을 작동시키고 세포 내 수분 균형과 산소 활용을 최적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 섬유는 뻣뻣해지고 경련이 잦아지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회복이 느려집니다. 밤새 이어지는 이 작은 손상이 결국 일상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만큼 누적됩니다. 팔레르모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밤 25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했을 때 아침 근육 기능이 안에 34%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경련은 줄고 관절 뻣뻣함이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지 긴장을 푸는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신호처럼 작용하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세포 수준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복용법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금치나 아몬드와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긴 하지만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혼합형 복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아닌
순수한 형태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세요. 그것만이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보조제는 자주 간과되지만 수면 중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그 시작입니다. 다음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비타민 B7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비타민은 비타민 B7입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전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뇌에서 전달되는 움직임 명령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근육은 반응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기나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더라도 비절비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B7B 결핍으로 인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빛C 결핍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근육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다리의 무거움, 어지럼함, 균형 감각의 저하로 시작됩니다. 걸을 때 바닥이 물처럼 느껴지고 관절이 헛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 약화를 겪고 있는 노인들 중 39%가 B12 결핍 상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메틸코바라민이라는 활성형 비올2를 고용량 복용한 그룹이 단 8주 만에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이 49%나 개선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때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정이나 액상 형태의 빗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소화 과정을 우회하여 빠르게 혈류에 흡수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서 진행되는 신경 회복에 직접 작용합니다. PLT는 단순히 부족하면 안 좋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 결핍은 삶의 질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며 자립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비타민 하나로 그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 공증력 마이크로그램의 메틸, B2를 혀 밑에 놓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더 안정적인 걸음걸이, 빠른 반사신경,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다음 비타민. 비타민 D3는 단순한 뼈 건강을 넘어 근육 생존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D3 하면 흔히 뼈 건강을 먼저 떠올리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비타민이 근육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D3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합니다. D3가 부족하면 이 유전자들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근육 생성과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빠른 반응 근육 섬유라 불리는 근육 그룹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들은 넘어짐을 막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몽영 아이유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매일 12주간 복용한 노인들이 하체 근력이 평균 18%나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디심 수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D3는 수면 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단백질 합성이라는 근육 재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D3는 세포에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는 존재입니다. 만약 D3가 부족하다면 회복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보다 힘이 더 빠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의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방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D3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60% 이상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땅콩 버터 한 스푼이나
아보카도 한 조각과 함께 D3를 섭취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D3는 단순한 뼈 영양제가 아닙니다. 야간 회복 단계에서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저항밴드보다 오히려 이 작은 보조제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캡슐의 D3가 당신의 균형 감각, 체력, 그리고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지켜주는 조용한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근육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E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좋은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니어에게 있어서는 근육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수면 중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과정에서 비타민 E는 근육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몸속에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서 손상을 입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손상되기 쉬운 조직 중 하나가 바로 근육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며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E는 방어막처럼 작용해 염증으로부터 근육세포를 지켜냅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근육세포막이 빠르게 붕괴되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근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감지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운동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회복이 오래 걸리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E 섭취량이 높은 고령자들이 손아귀 힘과 걷는 속도 등 신체 지표에서 평균 27% 향상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아칸소 대학의 연구에서는 천연 알파, 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를 잠들기 전 400IU 복용한 노인 그룹이 수면 중 근육 손상 지표가 크게 감소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형태입니다. 비타민 E 보충제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천연형 나투럴 폼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종합 비타민에 흔히 포함된 합성형 DR 알파 토초페롤은 효과가 떨어지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복용 타이밍 또한 핵심입니다. 마지막 식사로부터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은 신체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며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비타민 E의 항산화 기능이 최고로 발휘됩니다. 한 알의 천연 비타민 E가 수면 중 근육 회복을 촉진시키고 아침 기상 시 근육통을 줄이며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미세하게 느껴지지만 몇 주 후에는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밤 동안 대사 기능을 촉진하고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6는 그동안 종합 비타민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근육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비타민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닭가슴살을 먹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셔도 체내에 충분한 B6가 없다면 그 단백질은 에너지로도 쓰이지 못하고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B6는 아미노산 대사를 활성화시켜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 근육 조직으로 재구성되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B6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근육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B6 수치가 높은 고령자들은 3년간 제지방 근육량이 22%더 많이 보존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근육이 실제로 덜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터프츠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서는 B6를 야간에 꾸준히 보충했을 경우 수면 중 근육 단백질 분해 속도가 무려 18%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는 근육 손실을 늦추는데 매우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동화작용 아나볼릭 스테이트이라는 회복 및 재생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B6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돕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시니어라면 B6 없이는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P5P, 즉 피리독살 파브인산이라는 활성형 B6입니다. 이 형태는 체내에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될 수 있어 흡수율과 효율이 뛰어납니다. 복용 시점은 수면 1시간 전, 가급적이면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C를 꾸준히 섭취하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겁고 회복이 빨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나이에 근육을 늘리는 건 무리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스크만 잘 활용해도 그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묻고 지탱해주는 핵심 성분인 비타민C의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근육 구조의 기초가 되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타민C는 시니어에게 있어 근육 회복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콜라겐에 있습니다. 콜라겐은 근육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마치 철근이 콘크리트를 지탱하듯 콜라겐은 근육 섬유를 결속하고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콜라겐 생성을 줄이고 이때 비타민C의 결핍은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이 가장 많은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위험이 무려 67%나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단 한 가지 영양소로 근육 손실 위험을 23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 2주간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 콜라겐 합성 능력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매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근육 손상을 우리 몸이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용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수면은 몸의 재건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비타민C가 공급되면 근육 섬유 재생과 콜라겐 보충이 동시에 진행되며 다음날 근육통이나 뻣뻣함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중요한 만큼 위에 자극을 덜 주는 버퍼드 형태나 흡수가 뛰어난 리포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지막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추천 섭취량은 하루 1공 정도입니다. 복용 후 몇 주가 지나면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근육통이 줄어들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운동 후 회복 속도나 일상 속 기동력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콜라겐 보충제를 밤에 복용한다면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C가 없다면 그 단백질들은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영양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비타민은 섭취하지 않을 경우 하룻밤 사이 근육 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우리가 간과해온 진짜 열쇠 비타민 K2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비타민 K2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K2를 들어본 적조차 없지만 실제로는 근육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열쇠이자 가장 많이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의 배분자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K2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칼슘은 뼈나 근육이 아닌 혈관벽이나 연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은 뻣뻣해지고 근육은 무기력해지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K2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칼슘은 정확히 필요한 곳, 뼈와 근육 세포 속으로 운반되어 구조를 강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단순한 근육 강화가 아니라 뼈 근육의 균형을 함께 잡아주는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K2 보충제를 섭취한 고령자들은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무려 55%나 향상됐습니다. 이는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MRI 연구소에서 진행된 별도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식단 변화나 운동 없이도 K2 보충제만으로 다리 근력이 37% 향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K2가 결핍된 그룹에서는 수면 중 근육 손실이 2배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MK7입니다. 이 형태는 체내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유지되며 장기적인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입니다. 다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복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땅콩버터 한 스푼이나 코코넛 오일 한 작은 숟가락과 함께 MK7 형태의 K2를 섭취하세요. 이때 몸은 칼슘 재분배 작업에 들어가며 근육과 뼈의 재건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다리 근력이 약해졌거나 운동 후 회복이 더뎌졌다면 K2 결핍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을 해도 이 하나의 비타민이 빠져 있다면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K는 단지 보조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와 기능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다시금 자신감 있는 걸음과 생활의 자립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비타민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비타민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5가지 실전 팁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5가지 비타민은 각각 고유한 기능으로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이온제 어떻게 복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진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5가지 실전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복용하세요. 비타민 D3, K2는 모두 지용성입니다. 이 말은 곧 지방이 있어야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잠자기 전 이 비타민들을 복용할 때는 땅콩버터 한 숟가락, 아보카도 한 조각, 혹은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없이 섭취하면 약 70% 가까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미네랄은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마그네슘, 아연, 칼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테면 마그네슘은 잠자기 전, 칼슘은 아침 식사 후처럼 복용 시간을 분리하세요. 셋째, 가능한 활성형 비타민을 선택하세요. 모든 비타민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틸코발민 비누, MK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등 활성형 또는 고흡 수형 제품을 선택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합성형이나 일반적인 복합제에 들어있는 저가 형태는 흡수되지 않거나 체내에서 비활성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회복 주기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루 이틀 건너뛴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양치하듯 수면 전 복용 루틴을 고정하세요. 다섯째, 물과 함께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세요. 비타민이 체내를 순환하고 세포 속으로 흡수되려면 수분이 필수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효과도 늦어집니다. 잠자기 전 비타민을 복용할 땐 소량의 따뜻한 물이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팁은 복잡하지 않지만 실천 여부에 따라 효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근육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들이 왜 당신의 밤과 내일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지금 당장 이 비타민들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근육은 밤마다 말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니어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손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겪는 탈수, 단백질 합성 지연, 염증 반응 증가, 이 모든 것은 매일 밤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이 회복을 돕고 비트리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며 디스미는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N은 세포를 보호합니다. B입조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고 C는 콜라겐을 생성하며 K2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안정화시킵니다. 이 1빌가지 비타민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모두 수면 중 가장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 밤 이 하나의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의 움직임을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의 자립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약을 자기 전에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이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비타민을 놓치는 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닌 삶의 독립성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과학 기반의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의 힘, 정신의 명료함, 그리고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을 함께 알아갑시다. 지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 아침 다리의 힘과 균형, 기동성을 바꿉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